여러분이 보시는 양은 냄비라고 하는 건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알루미늄 냄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루미늄을 드시는 거고요. 종이라는 건 당연히 젖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이 젖지 말라고 그 안에 내부에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같은 거 붓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과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으면서 막 벽면을 긁거나 이런 행위들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나무젓가락이라고 하는 게 일단 생산을 혹시 어디서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나무젓가락 취재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수입이 많습니다. 나무젓가락이 우리가 공짜로도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오고 겉에 포장지만 이제 한국 그 회사가 적혀있는 포장지로 이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산지를 떠나서 나무라고 하는 게 한번 이제 자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참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나무가 잘 썩기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나무 젓가락은 보시는 것처럼 하얗죠. 하얗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특별히 어떤 곰팡이 향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원래 나무라고 하는 게 곰팡이 번식이 되게 원활해요. 조금만 습해도 그런 수분 효과에 의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미생물 번식이 원활하기 때문에 불쾌한 향이 잘 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 젓가락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표백 효과를 나는 거라든지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도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현재 명확하게 조사된 바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수입하는 거 뭐 임의적으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다 전수조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실험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팔팔 끓는 물에 해서 담가서 이제 그 안에 화학물질을 이제 빼낸 다음에 한번 검사해 본 적도 있는데 다양한 종류들이 쓰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검사했을 때는 뭐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이 검출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과산화수소만 있는 게 아니어서 다른 것도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또 과산화수소 그런 식으로 우리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또 다른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복합 독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주 주장하는 게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나무젓가락에는 이런 표백이나 곰팡이 방지를 위한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무젓가락으로 어떤 그 뜨거운 거라든지 기름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용을 좀 자제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찬 거 정도 찍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자제하시기 좋고요.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에 딱 담가놓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뭔가 아쉬우셔서 뭐 라면 같은 거 드신 다음에 뭐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은 냄비에 끓여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은 냄비 소재 자체가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열이 빨리 졌는데 빨리 끓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이 불을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먹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맛있죠. 예. 양은 냄비에 끓여 먹으면 더 맛있다라는 소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용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런 식당에서도 아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라면만 끓이는 것도 아니죠. 뭐 거기 뭐 김치찌개라든지 그런데 끓여서 나오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먼저 양은 냄비의 양은이란 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양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리와 니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금속의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는고요. 근데 왜 양은이란 말이 붙였냐면 은과 닮았다라고 해서 양은이란 말이 붙여진 겁니다. 은백색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식용 기구라든지 많이 쓰여요. 양은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양은이 비쌉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니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널리 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하필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색깔이 역시 은회색을 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은이랑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양은 냄비라고 불리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양은 냄비라고 하는 건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알루미늄 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루미늄 냄비에 끓여 드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루미늄 냄비인 건 알겠는데 겉에 노란색으로 코팅되어 있던데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노란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도 바로 알루미늄 성분입니다. 정확히 이제 산화된 상태인데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얇게 코팅되어 있으면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벗겨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알루미늄을 드시는 거고요. 많이 노출되시는 거고요. 다 벗겨진 상태에서도 산화 알루미늄이 된 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다가 라면을 드시게 되면 알루미늄이 용출돼서 그걸 드시는 거다. 추가로 드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식기류로부터 불필요한 알루미늄을 먹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알루미늄 먹어도 된다.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아니면 먹어도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알루미늄이 침에 연관돼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학계에서 명확히 결론은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먹게 되는 알루미늄에 의해서 우리는 치매가 걸리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다라고 일단 기억하실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작년 2023년도 최근 논문만 봐도 실제 알루미늄 노출량과 이런 치매의 원인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유발할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배제할 수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루미늄이 우리가 과하게 노출됐을 때 현재 단일 독성만 보고 있는데 다른 유해한 화학물질들 같이 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치매에 어떤 시너지를 낼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지침까지 내려놨습니다. 정말 아무 치매와 관련이 없다면 식약처에서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알루미늄 다 씹어 드세요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식약처에서도 어떤 지침을 내렸습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에, 우리 지각 있죠. 지각에도 풍부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식품을 먹다 보면 은연중에 노출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식기류로부터 추가로 더 노출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식약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식기류를 통해서 너무 염분이 높은 음식이라든지 뭐 산도가 높은, 산성도가 높은 음식의 노출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식약처에서도 입장을 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알루미늄이란 그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몸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건강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이 다 건강하냐 이거죠. 그렇지가 않죠. 신장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충분히 배출이 안 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엔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쉽게 배출이 안 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알루미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결론은 불필요한 추가로 식기류로부터 노출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냄비에 뭐 라면이라든지 김치찌개를 굳이 집에서 끓여 드실 필요는 없다.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사람들이 이제 코팅 벗겨지면 버려라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코팅 벗겨지면 바로 버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노란색 코팅된 것도 사실은 알루미늄 성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알루미늄이 뭐 녹는 점이 높으니까 안 녹아 나온다 생각하시는데요. 일부 떨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 입자 형태로 또 빠져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온 형태로 또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팔팔 끓이거나 그다음에 특히 산성도가 높은 김치찌개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 또 염분이 높은 라면 같은 거 그런 데다 팔팔 끓이게 되면 알루미늄이 실제로 녹아 나오는 것이 뭐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요. 저희가 예전에 실험했을 때도 그걸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벗겨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과량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왜냐면 점점 쓰다 보면 이제 흠집도 많이 생기려다 보면 표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더 상대적으로 더 과량의 양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코팅 벗겨지면 바로 버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양은 냄비에 이런 너무 이런 라면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것들 가볍게 끓여 드시는 건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SNS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제 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옛날부터 소문이 정말 이 소문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찝찝했던 거죠. 종이가 있으면 종이라는 건 당연히 젖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이 젖지 말라고 그 안에 내부에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당연히 저 화학물질이 뭔가 녹아 나오거나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환경 호르몬이다. 이제 그런 소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코팅되어 있는 소재는 뭐냐면요. 대부분 그냥 100%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폴리에틸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물질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설령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그 소문 자체는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게 좀 벗겨지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벗겨져서 나오는 정도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절대 흡수가 될 수가 없다. 흡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실이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엔 그게 진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여기저기서 검출되다 보니까 관련 연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관련 연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도 말씀드리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걸 우리가 많이 먹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리에틸렌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정말 엄청나게 위험해라고 말할 수준의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오늘 2024년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연도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미세 플라스틱들, 대표적인 게 폴리스타이렌이라 불리는 일명 약자로 PS라고 하는데요. 폴리스타이렌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지금 연구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쥐한테 많이 먹여봤더니 위에서 위암을 촉진시킨다든지 전이 가능성을 촉진시킨다든지 이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정말 너무 쏟아져서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에틸렌도 나중에 추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미세 플라스틱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 섭취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많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럼 정말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되느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용출 많이 나온다라는 논문들이 지금 해외 연구 결과라든지 국내 연구 결과들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또 그보다 더 작은 거를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지금 검출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표준화된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논문들이 우리 미세 플라스틱 몇억 개 발견했어요. 몇십만 개 발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학자들이 그 방법은 이건 맞아 라고 하는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으로 아직 표준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표준화된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다 측정하라고 회사에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 기법을. 이 방법으로 측정해. 한 다음에 안 나오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표준화된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은 모든 걸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뜨거운 물 같은 거 붓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과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좀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여기 부어서 드시는 거는 저도 비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뜨거운 건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떤 연구 결과는 찬물을 넣어도 너무 많이 나온다, 몇만 개 나온다, 몇억 개 나온다, 이런 결과들도 있는데 아직은 표준화된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결과가 전 세계에서 다 검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물이나 이 정도까지는 너무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수준까지는 아닌데, 근데 너무 뜨거운 거나 저으면서 벽면을 긁거나 이런 행위들은 조금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근데 저는 일단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컵은 100% 태웁니다. 왜냐하면 내부 코팅제, 플라스틱 때문에 땅에 묻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태워야 됩니다. 태우게 되면 너무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라고요. 사용하시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찬물 정도, 찬가운 거 정도지 절대 뜨거운 걸 담거나 적거나 기름진 걸 담거나 이런 것들은 꼭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정보를, 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